자, 444 큐브를 맞추는 방법 전체 영상으로 짧게 공식들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다뤘던 큐브기도 한데 전체 솔빙하는데 필요한 공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식들만. 333 큐브는 다만 이미 할 줄 아신다고, 맞출 줄 아신다고 생각하고 333 맞추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센터 색깔을 맞춰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이에요. 그런 거 보면 바닥을 노란색을 맞추면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녹색 이 순서라는 거죠. 이 순서로 444 큐브마다 조금씩 색깔이 다른데 이 한 코너를 보고 색깔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센터를 합치는 방법은 노란 면만 한번 맞춰 볼게요. 이렇게 두 조각이 있으면 자, 올라가서 두 줄을 올라가서 한 줄만 바꾸면서 노란색을 끼워 넣어 준 다음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럼 이렇게 노란색 두 개가 맞아졌죠. 자, 그리고 다른 쪽쪽 찾아보면 너무 쉽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여기 노란색을 가져올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가서 가져올 건데 이 노란색이 도망가니까 치워놓고 올라가서 노란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방식 하나만 가지고 모든 센터면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센터 맞춰서 다시 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센터를 모두 맞췄습니다. 이어서 엣지를 합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뭐 기초 설명이나 다른 분들이 보통 설명해 주시는 공식이랑 좀 많이 다른데 최대한 원리에 입각해서 공식을 안 외워도 되게 자, 이 노란색, 파란색을 여기 엣지를 두 개를 합쳐 볼게요. 페어링 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배치를 자, 파란색, 노란색 조각, 이쪽에 파란색, 노란색 조각이 오도록 자유롭게 겉에면, 제일 바깥쪽 면들만 돌리는 거는 우리가 맞춰놓은 센터가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회전시키면서 합치려고 하는 색깔을 이 배치로 맞춰줍니다. 자, 제가 하려고 하는 방식은 파란색, 노란색 이 두 조각을 이렇게 두 줄을 돌리면서 여기에서 합쳐주고, 위에 이미 안 맞아져 있는, 이미 맞춰져 있는 조각을 여기다 끼워 놓으면 안 되고, 안 맞춰져 있는 조각을 여기에다가 X자 공식으로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맞춰진 조각이 저쪽으로 빠졌죠. 안 맞는 조각이, 서로 쌍이 안 맞는 조각들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센터가 흐트러졌으니까 센터가 다시 제대로 맞아지게 이렇게 되돌아가면은 파란색, 노란색 조각이 합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만 가지고 마찬가지로 어느 조각들을 합쳐줄지 여러 면을 회전하면서 안 맞아 있는 조각들을 찾아서 엣지들을 합쳐주는 작업을 제가 영상 끊고 다시 이어서 오겠습니다. 자, 엣지를 맞추다 보면 맨 마지막이 됐을 때 엣지가 맞지 않는 엣지들이, 안 맞아져 있는 엣지가 마지막에 3개가 남아서 3개를 한꺼번에 맞출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만들어 온 상황처럼 2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이죠. 여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 이런 식으로 안 맞아질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자, 배치를 2개가 같은 색깔 위치로 오게, 그러니까 돌려도 합쳐지지 않게, 이쪽으로 돌려도 합쳐지지 않게 맞춘 다음에 배치를 이 방식으로 하신 다음에, 자, 안 맞춘 다음에 안 맞게 두고 이미 맞아져 있는 거 하나를 좀 이용하는 거예요. 이미 맞아져 있는 거 노란색, 파란색으로 할까요? 잘 보이게. 이미 맞아져 있는 걸로 여기를 바꿔줄 거예요. 얘를 강제로 뜯는 겁니다. 뜯고 다시 되돌아가 주면, 자, 아까는 2개가 안 맞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2개, 하나, 둘, 3개, 3개의 엣지가 안 맞는 상태로 바뀌게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자, 다시 노란색, 녹색이니까 자, 이렇게 오면 파란색, 노란색이 맞겠죠.
자, 3개가 안 맞을 경우에, 맨 마지막에 3개의 엣지가 안 맞을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파란색, 노란색을 여기서 합치고 다시 되돌아갈 건데, 합친 다음에 이제 이 조각을, 안 맞아져 있는 조각을 여기 끼워 넣을 거예요. 끼워 놓고 다시 되돌아갈 건데, 자, 잘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이 도망갔다가 이 자리로 다시 와요. 그렇다는 거는 얘를 합쳐주고 얘를 끼워 넣을 때, 요 위에 안 맞아져 있는 걸 끼워 넣을 때 아래쪽에 빨간색, 파란색이 배치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 파란색이 아래로 가도록, 여기 아래쪽으로 가도록 배치를 맞춰서 X자 공식을 써주면, 자, 노란색, 파란색은 아까 임의로 썼던 거를 다시 맞춰서 되돌려 줬고, 빨간색, 파란색이 아래로 가게 지금 바꿔 넣어줬어요. 그러고 되돌아가면, 자, 빨간색, 파란색이 맞춰지죠. 자연스럽게 요 노란색, 녹색도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센터와 엣지가 맞아져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는 333 큐브랑 이제 같은 상태가 됐다는 거죠. 서론에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444 큐브에는 특이한 두 가지의 예외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333 큐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예외형이죠. 일단은 333 큐브 방식으로 지금 센터랑 엣지를 모은 상태에서 최대한 333 큐브를 맞추는 방식으로 333 큐브 형태로 큐브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생략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예외형을 만든 케이스로, 예외형이 나타나는 케이스로 맞춰서 왔는데, 333 큐브 방식으로 쭉 맞추다 보면, 자, 2층까지 다 끝내고 제일 위에 층에 이 흰색 십자가를 맞추려고 하는데, 흰색 윗면을 다 맞추려고 하는데 333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형태가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444에서는 보통 333에선 센터만 흰색이거나 이렇게 이어지는 방향으로 흰색이 2개 있거나, 기역자 모양이나 니은자 모양으로 이제 흰색이 2개 있거나, 아니면은 십자가가 다 맞춰져 있거나, 요 케이스밖에 발생을 안 하는데, 특이하게 444 큐브에서는 흰색이 한 엣지만 흰색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바보 토끼발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큐브에서는, 333 큐브에서는 한 조각만 뒤집어질 수는 없어요. 333 큐브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아예 안 하죠. 뒤집어질 수가 없으니까. 자, 항상 큐브로 접근할 때 왜 이게 발생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큐브에서의 조각은 하나만 바뀔 수는 없어요. 하나만 바뀐 것처럼 내 눈에 보인다는 거는, 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하나를 포함한 다른 조각들이 더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원리까지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왜인지만 설명드리자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444 큐브는 센터가 이렇게 센터 축 자체가 돌아가죠. 근데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왜냐면 이 센터 요 안에 정중앙에 안쪽에 이제 내부 구조가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아랫부분의 큐브 전체의 444 큐브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맞아 떨어지는 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각 하나만 바뀌어 보인다는 거는 사실은 이 조각 하나만 바뀐 게 아니라 이렇게 축 전체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90도만큼. 그래서 이 빨간색을 이렇게 보면 조금 헷갈리죠? 좀 더 편하게 이 빨간색 윗면의 축을 90도만큼 틀어줘야지 얘가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틀어준 다음에 다시 맞춰야 해결을 할 수 있고, 이 빨간색 2개를 이쪽으로 옮기고 파란색 자리로 옮기고, 파란색 자리 2개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드려야지? 이쪽으로 설명드려야겠네요. 빨간색 2개를 이쪽으로 옮겨야, 녹색 자리로 옮겨야 빨간색 4개가 맞겠죠. 그리고 파란색 2개를 빨간색 자리로 가져와야 파란색 4개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위쪽 센터를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밀어줘야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공식화하느냐? 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빨간색이 옮겨갈 거예요. 이 빨간색을 저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옮기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밀겠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 두 개를, 위에 거 빨간색 두 개예요. 얘를 오른쪽을 180도 돌려주면 제가 옮기려고 하는 애들이 지금 아래 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자, 파란색을 와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파란색 자리에 끼워 넣어줘요. 그리고 파란색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왔죠. 자, 그리고 주황색으로 자리를 해준 다음에 파란색을 주황색 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자연스럽게 주황색이 내려오고, 녹색을 또 데리고 온 다음에 주황색을 녹색 자리에 놓고, 자연스럽게 또 녹색 왔죠? 다시 돌려준 다음에 이번엔 녹색을 빨간색 자리에, 녹색을 빨간색 자리에 넣어줬어요. 자, 처음에 움직인 빨간색은 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센터를 맞춰주면, 아까는 이 흰색 녹색이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윗면 축이 아까는 요 모양이었다가 이렇게 90도씩 두 개의 조각들이 다 움직인 겁니다. 축을 90도씩 돌리고, 90도 돌리고 두 개씩 조각들을 당겨온 거예요. 센터 조각들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다시 풀면은 이 토끼 이빨 발생했었던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 중에서 엣지 4개, 요거 4개, 이렇게 그 센터랑 연관이 있던 엣지들 4개는 다시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 4개는 다시 맞춰줘야 됩니다. 자, 제가 엣지 맞춰서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333으로 아까 토끼 이빨은 다 해결했고, 토끼 이빨이 해결된 상태에서 최대한 333 큐브를 맞춰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예외형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는 다 맞았는데 요 두 개 코너 조각들만 위치가 이렇게 두 개가 뒤바뀌어 있죠. 빨간색, 녹색, 주황색, 녹색이니까 요 두 개 코너 조각만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333 큐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 개가 바뀌어 있는 게 일반적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444, 얘를 이제 바보 토끼 이빨이라고 하는 예외형입니다. 444 큐브에서만 발생하는, 짝수 큐브에서만 발생하는. 얘 또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두 개 조각만 바뀔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관점을 바라보셔야지 해결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자, 큐브에서는 두 개 조각만 바뀔 수는 없어요. 어떤 케이스에서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 조각만 바뀐 게 아니라 다른 조각이 뭔가 더 바뀌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좀 더 인지하기 쉽게,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공식을 사용하시기 용이하도록 변형을 좀 해볼게요. 두 개의 조각 위치를, 이거는 333 고급 공식 제가 응용하는 거니까 이거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만 좀 좋게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저거 바꿔야 되니까. 자, 333 좀 고급 공식에 해당하는 공식들로 배치를 지금 제가 좀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하필 빨간색이랑 주황색이네.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코너를 먼저 맞췄고, 그 다음에 엣지 두 개를 맞췄습니다. 자, 아까는 코너 두 개 조각만 위치가 바뀌어 있었는데, 지금은 333 큐브 입장에서는 333과 같은 개념에서는 이 엣지 두 조각만 지금 바뀌었죠. 빨간색과 흰색 빨간색과 흰색 주황색 이 합쳐져 있는 엣지, 요것만 두 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건 444 큐브잖아요. 얘는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엣지 두 조각이 바뀌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엣지 4조각이 바뀌어 있는 거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코너 두 개가 바뀐 게 아니라 엣지 4조각이 바뀐 걸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짝수 큐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공식을 매우 많이 응용하는 편인데, 자, 먼저 배치를 한번 이 부분은 좀 간단한 거지만 제가 그래도 공식화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윗면 두 줄을 180도 먼저 바꾸려고 하는 위치를 이렇게 엣지 바꿔야 되는 엣지 두 개를 배치를 이렇게 해줍니다. 가로로. 자, 그리고 위에 두 줄을 180도 돌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두 줄을 180도 돌려줍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정면에, 지금 우리 정면에 있는 요 흰색 주황색 요 라인을 바꿀 거니까 정면에 한 줄, 이번에는 한 줄입니다. 정면에 한 줄만 180도 돌려줍니다. 자, 이게 요 1년에 3번의 회전이죠. 3번의 회전을 통해 주면은 어떤 거를 제가 유도하려고 했었던 거냐면, 의미를 알려드리자면, 자, 지금 이 배치는 앞면이 흰색이죠. 앞면 센터 두 조각이 위에 두 개가. 자, 뒤도 보면 뒤도 흰색이 두 개입니다. 자, 왼쪽을 보면 옆면 왼쪽 면에 주황색이 두 개입니다. 센터가. 오른쪽도 센터가 주황색 두 개죠. 그렇다는 거는 다른 면은 안 건드리고 요 중간층만 돌린다면 180도 돌아가면 센터들은 안 섞인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요 중앙에다가 제가 안 맞는 엣지를 배치시키자고 했죠. 흰색 주황색, 흰색 주황색, 이쪽에 흰색 빨간색, 이쪽에 흰색 빨간색,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엣지들이 요 4개층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는 마주보는 센터, 반대되는 센터들 색깔이 똑같게 만든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껴있는 얘만 180도 돌려주면, 자, 흰색 안 바뀌었죠. 센터 색깔. 주황색, 이쪽도 주황색 색깔 안 바뀌었어요. 엣지만 흰색 빨간, 아까 흰색 주황색이 앞에 있었었는데 이번엔 흰색 빨간색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주황색은 뒤로 갔죠. 즉 센터들은 안 흐트러리고 엣지들만 이렇게 4개 엣지만 서로 뒤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세팅하는 데 썼던 거를 거꾸로 하면 돼요. 자, 정면을 180도, 그 다음에 오른쪽 두 줄을, 정면 한 줄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두 줄을 180도, 그 다음에 위에 두 줄을 180도 돌려주면 엣지 4개가 안 맞았었던 게 서로 4개가 교환되면서 엣지 안 맞는 바보토끼 이빨, 우리가 흔히 코너 2개가 안 맞는 바보토끼 이빨로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는 엣지 4개가 뒤바뀌어 있는 이 바보토끼 이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길어졌는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